Remember jumping off the bridge on the west side. What a time to be alive. Love took us for a ride that we never.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티소, 모델은 르로끌입니다. 티소라는 브랜드의 특성과 르로끌이라는 모델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이번 리뷰는 찐득한 시계 애호가분들이 아니라 이제 막 기계식 시계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출게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곁들이면서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시계를 열어보겠습니다. 작고 강렬한 빨간색의 박스 안에 티소의 본사가 보이고 이 박스는 전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라고 하네요. 티소가 태어난 르로끌이란 마을의 상징적인 교회 시계탑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이 시계는 168년이라는 티소의 헤리티지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시계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데 어떤 브랜드의 어떤 시계를 사야 하나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시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꼬꼬마 시절, 같은 질문을 지인들에게 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은 이거였어요. 고민하지 말고 티소에서 마음에 드는 거 사.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그 당시에 구매했던 시계는 지금도 판매하고 있네요. 디자인은 조금 변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티소 PRC, 두 번째가 티소 꾸뜨리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30만원이면 무한한 기능과 정확성을 가진 스마트워치를 사는데 기계식 시계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워치의 브랜드, 소재, 용량에 따라서 가격과 그에 따른 가성비가 달라지듯이 기계식 시계도 가격에 맞는 무브먼트, 마감, 소재들이 어느 정도는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티소라는 브랜드는 이 방면에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68년이라는 헤리티지, 거의 모든 범주의 시계를 제작할 수 있는 워치메이킹 능력, 세계 최고의 무브먼트 매뉴팩처 에타를 가지고 있는 스와치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스와치 그룹의 소속이라는 건 에타 무브먼트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쇼미더머니를 치고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그 어떤 브랜드도 티소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출발선이 달라요. 시계는 디자인에 따라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전통적인 디자인을 가진 드레스워치, 크로노가 잘 어울리는 파일럿 워치, 논데이트가 제격인 다이버 워치, 단단해 보이는 필드 워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스포츠 워치. 르로끌은 작은 사이즈, 얇은 두께, 브러싱보다는 폴리싱,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에 그 중점을 두고 있네요. 드레스워치의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검색 매체를 활용하던지 어떤 애호가에게 추천을 받던지 드레스워치 추천 리스트에는 높은 확률로 르로끌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클래식한 드레스워치의 상징성을 모두 지닌 모델이고 드레스워치를 좋아하는 시계 애호가라면 한 번 정도는 거쳐가는 모델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흰판, 검판, 콤비, 샴페인 같은 드레스 계열의 색깔로 출시되다가 이번 신형은 청판과 함께 브레이슬릿으로 출시되면서 클래식함과 현대적인 감성을 둘 다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의 종류와 소재는 다양해요. 빛에 따라 반응하는 썬레이 다이얼, 단색으로 만들어진 매트 다이얼, 조개로 만들어진 자개 다이얼, 구워서 만들어진 에나멜 다이얼, 그리고 르로끌의 기요쉐 다이얼. 기요쉐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진 다이얼을 뜻합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피라미드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기요쉐 다이얼이네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제작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전문적인 워치메이커들이 아닌 소규모 마이크로 브랜드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시계 브랜드들은 이러한 기요쉐 다이얼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썬레이나 매트 다이얼 수준에서 그칩니다. 12시에는 티소의 엠블럼과 티소의 출생연도가 적혀있고 6시에는 이 모델의 이름 르로끌과 파워매틱 80이라 적혀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 초침을 통합해서 핸즈라고 하고 이 핸즈의 종류 또한 되게 다양해요. 브랜드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핸즈들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드레스워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핸즈면서 가장 베이직한 핸즈는 단연코 나뭇잎 모양을 닮은 리프 핸즈입니다. 시침과 분침은 폴리싱으로 마감되어 있고 초침은 이와 대비되도록 거친 색감의 마감이 입혀져 있네요. 다이얼 안에 시간을 표시하는 부분을 인덱스 혹은 마커라고 합니다. 르로끌의 시간 인덱스는 로마자 디자인으로 로마자는 비교적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드레스워치에서 사용돼요. 육안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확대해서 보면 시간 인덱스가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계의 주요 부품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다이얼을 덮고 있는 글래스, 다이얼과 무브먼트를 받치고 있는 미드 케이스, 글래스와 미드 케이스를 연결하는 베젤, 착용감을 결정하는 케이스백, 시계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러그, 팔목을 감싸는 브레이슬릿, 시간을 조정하는 크라운, 시계의 심장, 무브먼트 하나씩 천천히. 글래스는 종류가 많아요. 운모, 미네랄, 하드렉스, 사파이어 글래스.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가장 단단하고 값비싼 소재는 사파이어 글래스입니다.
타 소재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매우 강력해요. 르로끌의 글래스는 사파이어 글래스로 일상생활 속 충격 정도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을 겁니다. 스포츠워치 혹은 다이버워치의 경우 베젤이 굉장히 강력한 디자인적인 혹은 기능적인 요소로 활용되지만 드레스워치에서 베젤은 최대한 그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친 환경을 버텨야 하는 필드워치의 경우 주로 브러싱이 그럴 필요가 없는 드레스워치는 폴리싱 마감이 주로 사용되는데 르로끌은 조금은 독특한 디자인의 러그 사이로 부드러운 느낌의 브러싱이 섞여 있네요. 케이스백은 무브먼트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막는 솔리드백과 이렇게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시스루백이 있습니다. 글래스 뒤편으로 보이는 무브먼트의 심장 박동은 기계식 시계만의 특권인 듯해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잇는 다리를 러그라 하고 스포츠워치는 직선적인 디자인이 드레스워치는 이렇게 유선형의 디자인이 주로 사용됩니다. 러그의 디자인과 너비가 시계 인상에 큰 영향을 미쳐요. 러그의 두께가 두터워질수록 러그의 너비가 커질수록 시계는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 반대로 르로끌같이 러그의 디자인이 얇을수록 섹시하고 드레시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 러그 끝에 이런 디자인적인 장치들은 르로끌의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네요. 딥한 색감의 다이얼과 대비되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7연줄의 유광 브레이슬릿입니다. 시계의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는 나사를 크라운 혹은 용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옆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와인딩한다 라고 하며 시계의 심장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무브먼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크라운은 한 칸 빼면 날짜, 두 칸 빼면 시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파워매틱 80, 세계 최고의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좋은 무브먼트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좋은 특허를 구매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공장을 건설하면 돼요. 그런데 좋은 무브먼트를 가성비 좋게 만드는 건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예요.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만 모아서 최고의 가성비를 뽑아냄과 동시에 최고의 성능을 지닌 무브먼트가 바로 이 파워매틱 80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무브먼트에 전세계 시계 브랜드가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80시간의 긴 리저브를 많은 시계 애호가분들에게 천천히 중독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파워매틱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드레스워치는 기본적으로 방수에 취약해요. 르로끌의 공식적인 방수는 3바 30m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3바는 3바만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지 물속 30m 아래에서 잠수나 다이빙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계에서 말하는 3바는 생활 방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브먼트의 소재가 발달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항자성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강력한 자성은 시계의 정확성에 독이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고 강한 충격은 당연히 작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식 시계에 좋지 않아요. 특히 골프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드레스워치의 교과서 르로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